네, DC 플러스 AC 신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AC 신호에 다이오드 활용하는 부분을 다루면서 정류기, 클리퍼 및 클램퍼를 다뤘고요. 이번에 DC와 AC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그런 신호를 다루는 부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지금 아까 전처럼 다이오드가 있고 저항이 있고 그런 회로에 여기 입력 전압이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지금까지는 DC만 있던지 AC만 있던지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AC 신호와 DC 신호가 같이 들어가 있는 이러한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VI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책에 보면 여기 2V 픽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4V 픽픽이 맞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DC 해석과 AC 해석을 따로따로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1장에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먼저 DC 해석을 먼저 따로 하고자 합니다. 즉, 여기는 DC 전원과 AC 전원이 있는데 일단 AC가 없다. 이게 없다고 가정을 하고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자, AC가 없을 때 해석은 우리가 2장의 맨 앞부분에서 했었죠. 그대로 따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여기 전압이 10V이기 때문에 다이오드는 켜지고 그렇기 때문에 0.7V짜리 전화번인 것처럼 해석을 하면 되고 그래서 저항 양단에는 10에서 0.7을 뺀 9.3V가 걸리게 되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전압을 2K로 나눠주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4.65mA 정도가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DC에 대한 해석이 끝냈고요. 이번에는 AC에 대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AC. 이번에 반대로 DC가 없다. DC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써있는 것처럼 피크가 2라고 써있죠. 네, 여기도 있는 것처럼 피크가 2입니다. 그래서 픽 2 픽이면 4가 돼야 정상인 거죠. 네, 이렇게 피크가 2인 AC 신호가 들어갈 때의 해석입니다. 이 경우 다이오드를 어떻게 모델링 하냐면 다이오드의 AC 저항으로 모델링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1장에서 했었죠. 그래서 AC 저항인 것처럼 모델링 하게 되면 AC 저항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관계식은 지금은 여러분들이 외우지 못하고 있겠지만 나중에 5장을 가게 되면 챕터 5 가게 되면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동적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예. 네, 지금 우리가 DC 전류를 구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C 저항이 대략 5.65옴 정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5.65옴 정도가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런 입력 신호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저항에는 AC 입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저항 두 개 직렬 연결된 형태 중에서 하나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니까 볼트 디비전 쓰면 되겠죠. R1 플러스 R2분의 R2에다가 입력을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VR의 요거의 이거의 픽은 여기 지금 픽이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도 픽을 하게 되면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되겠죠. 픽이 지금 2V가 되고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픽 볼티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2V보다 조금 작은, 그죠? 조금 작은 1.994가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다이오드에 걸리는 픽은 얼마일까요? 그거는 KVL은 항상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KVL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저항이 같아야 되겠죠. 그러면 플러스 VP VD의 픽은 입력 들어오는 거에 픽에서
플러스 한 다음에 쭉 가서 마이너스 VRP이죠. 마이너스 VRP 이걸 하면 되겠죠. 그러면 계산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6mV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6mV. 여기는 S라고 붙였네요. 예, 여기는 S가 안 붙어 있는데 붙이든지 말든지 여러분들 의미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대략 1.994V, 그 다음에 다이오드에는 대략 6mV 정도가 걸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V 중에 1.994가 여기 걸리고 0.006이 여기에 걸린다는 얘기죠. 네.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잠깐 살펴보면, 네, 이 결과로부터 살펴보면 입력으로 VS가 플러스 마이너스 2V로 왔다 갔다 할 때 다이오드에 걸리는 전압은 얼마가 변하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6mV가 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1.994V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이오드의 변화는 여긴 뭐 0.01이라고 됐지만 아까 전에 구한 거대로라면 0.006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만 움직였는데 변화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이만큼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진폭이 얼마였습니까? 1. 잘 안 보이네요. 다시 쓸게요. 여기가 0.006이었었고 여기가 1.994였었죠. 이건 굉장히 조금 변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크게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그래프를 보면 조금 더 명확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미 많이 봐온 그런 그래프가 되겠죠. 제가 처음에도 그렇고 아마 실험 영상에도 그렇고 다이오드가 특성 곡선이 이렇게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축이 있을 때 곡선이 굉장히 이렇게 가파르게 있어서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수직에 가깝기 때문에 전압이 VD가 조금만 바뀌어도 전류 값은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 했었죠. 조금만 바뀌어도 왕창 바뀌게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다이오드의 특성 곡선을 그릴 때에도 다이오드에다가 전압원을 바로 연결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전류가 확 흘러버리니까 다이오드가 이제 고장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곤란하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여기다가 저항을 연결하면 된다고 했죠. 이렇게. 네. 그 경우가 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로드 라인이 이렇게 되고 여기가 E, 여기가 R분의 2가 됐었죠. 그래서 E가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드 라인이 이 직선이 이렇게 평행 이동하게 됩니다. 평행 이동. 그러면 교점이 여기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지금 우리 책에는 그림을 이와 같이 그렸지만 많은 책들이 이렇게 그립니다. 예, 사람이 인지하기에는 이게 훨씬 편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은 그렇게 그리기보다 이쪽으로 이렇게 시간축을 새로 그려서 사실은 이 E라는 값이 축이 이렇게 있어서 얘가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변하는 거죠. 즉 축이 사람을 보기에는 이 직선이 움직일 때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사람이 인지하기에 굉장히 쉽죠. 그렇지만 사실은
어떤 거랑 같냐면 이런 거랑 같은 거죠. 그림이 원래 무한히 뻗어나가는 거지만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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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변한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질에 가까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거 유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정육이 할 때도 있었어요. 정육이 할 때도 정육이 할 때 원래 신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레시홀드 볼티지만큼 빼면 그러면 그 파형이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기에는 이런 파형을 처음에는 떠올립니다. 머릿속에. 왜냐하면 수직거리가 같이 0.7V만큼 빠진 것처럼 그리기가 쉬워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게 원래 이 검정색 커브를 아래로 0.7V만큼 떨어뜨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그래프는 이렇게 되지 않고 실상은 실상은 이제 이런 커브가 됩니다. 이런 커브가. 여러분 실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볼 겁니다. 그럼 뭔가 여기는 넓고 여기는 좁은 것 같아 보이죠. 사람 눈에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지만 실제로 차이는 요 세로축과 나란하게 잘라야 되죠. 이렇게 잘랐을 때는 어디를 잘라도 그 폭이 같아지게끔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림은 편의상 이렇게 그리긴 하지만 사실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때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요거와 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게 되면 제일 아래점과 제일 위점 사이에 전압의 변화는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습니다. 아까 몇 볼트라고 했었죠? 6mV죠. 플러스 마이너스 6mV입니다. 그런데 세로축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 지금 대략 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1mA, 1mA 정도가 생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조금만 바뀌어도 얘가 확 바뀐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DC 신호를 별도로 따로 해석을 했었고 어떻게 했습니까? DC는 이 직선이 되고 10V에서 5mA가 돼서 이와 같은 관계식이 되고 여기에 여기 있죠. 10V에서 2kg니까 5mA가 되는 거죠. 대략. 예, 정확히 말해 4.65지만 대략 그렇습니다. 예, 그 교점이 4.65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 4.65, 4.65가 되는 거고 여기를 중심으로 아까 AC 해석한 것처럼 왔다 갔다 하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DC 해석 따로 AC 해석 따로 해서 전체적인 해석을 마무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